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준비해 주세요. 오늘은 258페이지 지구 환경의 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지질시대 했었죠? 그 지질시대별 생물의 진화 과정,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했어요. 아직 1학년이라 그 각 시대별 내용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이제 지구과학원을 선택했을 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간 부분은 이제 통합과학 B에서 이제 수업하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쭉 넘어와서 258페이지부터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환경이 많이 변화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이 바로 지구 온난화입니다. 그렇죠? 지구 온난화는요,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이제 지금 온난해지는 시기이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위적 요인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인위적 요인이라 하는 거는 이제 인간 활동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변화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둔 거죠. 그래서 관점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 요인은 빙하나 숲의 면적이 변화하면서 생긴 어떤 지표면 변화가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킨다. 그다음에 화산 폭발로 기권으로 방출된 화산 분출물에 의해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대기 조성이 달라져서 기후가 변하기도 한다라는 걸로 기후 변화를 보는 관점이 있어요. 약간 지구의 자연적인 이제 변화들입니다. 그다음에 인간 활동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걸 보면 화석 연료의 사용량이 많아진 것,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 기체가 증가하면서 기후가 변화된다라고 보는 것 등, 이런 관점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지구 온난화는요, 어쨌든 이 두 가지 현상들이 서로 이제 합쳐져서 생기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좀 더 인간 활동의 관점에서도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좀 더 이 온난화를 좀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기체라고 나왔는데요. 온실기체는 지구 기온을 상승시키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오존 등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온난화 지수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온난화를 일으키는 그 영향력에 따라서 그 온난화 지수라고 하는데, 온난화 지수가 가장 큰 것,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그 양이 많은 게 사실 메테인이에요. 지수가 높은 건 메테인인데, 실제 대기에 있는 양은 메테인보다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기 때문에 마치 이산화탄소가 이제 대표적인 온실 기체가 돼버렸네요. 네. 자, 그러면 259페이지 한번 볼게요.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떤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을 지금 나타냈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우리 과탐실에서 봤어요. 농작물 재배지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 보니까 한라봉이 제주에서만 났는데 나주, 고흥, 거제에서도 난다라고 이제 화살표 변화 나타냈고요. 사과도 마찬가지고 복숭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종 변화도 한번 볼게요. 아래 남쪽에서 서식하던 이 어종들이 점점 고위도에서도 출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금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동식물의 이러한 서식지가 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현상의 공통점은 지금 북상하고 있어요. 그쵸? 과수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고 어류 서식지가 북상하고 있어요. 남쪽에서 자라나던 게 북쪽에서도 자란다라는 거는 온도 범위가 남쪽의 그 따뜻한 온도 범위가 북쪽까지 확대됐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온난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온과 수온이 상승하여 동식물의 서식지가 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두 번째, 우리나라 연안의 수온은 어떻게 변할까? 우리나라 연안, 바다와 대륙이 맞닿은 요 부분을 연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륙 주변부요. 어떻게 변할까요? 네, 역시나 지구 온난화로 인해 수온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라는 게 전 지구적인 규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피해 갈 수는 없지요. 그쵸? 자, 그러면 요 부분은요, 이제 온난화로 인한 변화, 손실, 피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나와 있어요.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여기에서 보면은 제일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기후 변화가 지금 이렇게 과수재배지와 어류 서식지를 북쪽으로 이제 이동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기상 이변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라는 기상 이변 현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 뭐가 있을까요? 보니까 여기 신재생 에너지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하는데 그 화석 연료 같은 경우는 재생이 가능한가요? 아니죠. 한 번 쓰면 끝이에요. 재생에너지라는 거는 우리 친환경 에너지의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태양광, 태양열, 뭐 조력발전, 풍력발전, 수력발전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더 새롭게 할 건지 그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개발 노력이겠죠. 뭐 수소를 이용하는 것. 그래서 뭐 수소 전지가 막 한창 개발 중이고 수소 자동차도 개발 중이고 이렇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는 여러분 환경은 계속 어떻게 될까요? 환경은 계속 오염될 테고요. 더욱더 지금보다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활동을 멈추지 않는 이상은, 그쵸? 계속 소모하면서 살 테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 친환경적인 뭔가 방법이나 노력을 하는 기업이 뜰 거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한반도와 지구 전체의 기후변화는 어떤 경향성을 보일까? 라면서 한반도에 대한 자료와 지구 전체에 대한 자료가 주어졌어요. 기상청 자료와 나사 자료고요. 보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가 여기 2000년부터 2014년도까지 쭉 나와 있네요. 연평균 기온 변화, 서울, 강수량 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는 지구 전체고요. 자, 그럼 한번 이 그래프를 좀 해석해 볼게요. 경향성을. 보니까요. 1년 단위로 보면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전체적인 경향성으로 볼 때에는 좀 상승하는 분포를 보입니다. 그렇죠? 한반도도 마찬가지고요. 지구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료를 분석했으면 그거를 좀 써볼까요? 한반도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연평균 기온 및 영 강수량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명해 보자고 했습니다. 이 자료를 이제 해석해서 쓰면 되는데요.
증감이 반복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경향성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요. 자, 그럼 이번엔 지구 전체로 보면 어떠냐라는 질문인데요. 위와 같아요. 그쵸?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나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한반도와 지구 전체가 같은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럼 3번. 한반도와 지구 전체의 기후변화 경향성을 비교하고 이런 기후변화 경향성이 나타나는 까닭이 뭘까요? 앞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네.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 이유가 한반도가 전 지구적인 온난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네. 우리나라라고 해서 전 지구적인 온난화의 영향을 비켜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는 지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경향성을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과 여기 밑에 활동은요. 여러분 지난번에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고 찾아보고 조사하고 정리해서 저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보내줬어요. 잘 찾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좀 내용이 많이 풍성하고 굉장히 잘 찾고 정리한 친구들에게는 좀 되도록이면 이제 많은 친구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자 합니다. 이제 이 부분도 그때와 마찬가지처럼 저한테 보내주세요. 요 4번과 요 활동, 요 두 가지인데요. 자, 이거는 한반도의 기후변화 경향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반도에 나타날 환경 변화를 예상해 보는 겁니다. 여기 예시가 있지요. 뭐 여름과 겨울 일수가 변화할 건데 어떻게 변화할 건지 그쵸? 보니까 여름의 길이는 길어지고 겨울의 길이는 뭐 짧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시처럼 한번 몇 가지 환경 변화 또는 뭐 경제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런 걸 한번 예상해보고 검색해봐도 좋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와 같은 기후변화 경향성이 계속 나타난다면 30년 후에는 사라지는 직업도 있을 거고요.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도 있을 거예요. 네. 30년 후면 거의 여러분 뭐 한창 때죠. 그쵸? 네. 그때의 직업이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까? 이것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1반부터 4반 친구들은 유지연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이메일 주소는 ssomddam@sen.go.kr입니다. 그 다음에 5반부터 9반 친구들은 김한우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김한우 선생님도 저와 같은 쌤메일이고요. 여기 앞에가 KHU1200입니다. 보내주세요. 자, 이제 지구 기후 변화입니다. 네. 사막화, 그 다음에 엘니뇨와 라니냐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막화도 역시나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둘 다 좀 함께 이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좀 더 사고가 확장되니까요. 사막화는 자연적인 발생으로도 볼 수 있어요. 자연적인 발생은 여기 교과서에 나오는 대기 대순환의 이 관점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대기 대순환, 그러니까 지구에서 발생하는 대기 대순환에 의한 3세포, 세 가지 세포가 발생을 하는데 그 세포에 의하면 특정 위도대에 유난히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건조 기후대에 놓이게 된 지역은 아무래도 건조하다 보니까 사막화가 될 우려가 크지요. 그 다음에 인간 활동으로 이러한 사막화가 확대되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여기 쭉 보면 이렇게 인위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나와요. 이제 이런 것들을 폭넓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막화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대기대순환 3세포의 특정 위도대에는 건조한 기후가 나타난다. 이거에 대한 이제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기 그림은요. 대기대순환 세 가지 세포를 나타낸 거예요. 우리는 북반구에 사니까 북반구 위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여기가 0도라고 쓰여져 있죠? 자, 여기가 이렇게 지금 적도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위도별로 그 양이 다릅니다. 어느 지역은 굉장히 많이 가열되고요. 어느 지역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못해서 냉각되는 지역이 있어요. 네, 바로 적도와 극지방입니다. 이렇게 위도별로 불균등 가열이 생기기 때문에 대기 대순환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좀 모식적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도 지역은 항상 가열이 많이 되는 곳이에요. 뜨겁게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엄청난 상승 기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가열되니까요. 뜨겁게. 반면에 극지방은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잘 도달하지 못해요. 가열보단 여기는 냉각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차가워진 그 공기가 계속적으로 침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상습 침강 구역이라고 보면 되고요. 적도 부근은요, 상습 상승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가요? 뭐 공기 덩어리가요. 네. 적도 지역에서는 어떤 수증기 기류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승한 공기는요, 여기 위에 계속 머무르진 않겠죠? 그쵸? 뭐 이제 지구 표면을 따라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쵸? 그런데 만약에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쭉 위로 가다가 여기 침강하는 기류와 합쳐지면서 하나의 거대한 순환세포를 만들 거예요. 하지만 지구는 가만히 멈춰져 있지 않고요. 자전합니다. 지구가 자전하게 되면은 전향력이라는 그 지구자전 효과를 받아요. 전향력은 여러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향력은요, 지구가 자전할 때 받는 그 회전력을 이제 같이 받는 건데, 지금 이 대기는요, 지구의 중력권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지구 자전하는 그 효과를 받습니다. 특히 이렇게 지구 전체 규모, 큰 규모인 경우에는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자, 적도 부근에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고위도에 있어. 공을 던졌어. 그런데 내가 공을 던지는 동안 지구가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회전을 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던진 이 공도 역시나 같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휘어지게 됩니다. 보면 휜 정도가 어떠냐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더 많이 휘어져 있죠. 그래서 전향력은 고위도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지금 지구 자전 방향인 요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게 되고요. 적도에서 만약에 남반구 쪽으로 던졌다 그러면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휘게 됩니다. 왼쪽이 지금 지구 자전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남반구에서는. 아셨죠? 이런 효과를 받아요. 그럼 이게 대기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대기 역시도 지구계 안에 묶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지구 자전 효과를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위도로 올라가던 이 대기의 흐름이요. 쭉 극지방까지 올라갈 수 없어요. 휘니까요. 어느 특정 위도대의 상공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요 상공에 모이게 돼요. 네. 일자로 쭉 못 가니까요. 휘어서 요쪽 위도대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인 공기는
더 위로 솟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하강하게 되는 겁니다. 아래로 하강한 공기는 다시 또 뭐 위로 가고 아래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하겠죠. 그러면서 요 순환세포 하나 1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헤들리라는 과학자가 발견을 했고요. 명칭 이름을 따서 헤들리 순환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적도에서 가열된 공기가 상승하여 저압대를 이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상승 기류가 생기는 이 지역은 이제 기상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압대입니다. 로우를 써서 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습 저기압 주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저기압이 많이 발생하는데 굉장히 규모가 큰 저기압이 발생을 해요. 그게 바로 열대 저기압, 바로 태풍입니다. 그래서 태풍은 27도 이상의 고온의 열대 해상에서 주로 발생을 해서 막 우리나라까지 오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참고로 말하면 아예 여기 적도 무풍대라는 지역이 있어요. 아예 딱 위도 0도선이요. 여기에서는 태풍이 발생하지 않아요. 무풍지대이기 때문에 어떤 소용돌이가 생길 만한 그런 어떤 스크래치가 없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서는 태풍이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위도 0도에서 5도 사이가 무풍지대예요. 그래서 5도 이상의 열대 해상의 아주 따뜻한 바다에서 엄청난 상승에 의해서 수증기의 엄청난 상승에 의해서 엄청 규모가 큰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게 저기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셨죠? 어쨌든 여기 적도 지역은 태양복사 에너지의 엄청난 가열로 인해 상승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라는 거. 네. 자, 그러면 1번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2번에는 여기 상습 침강구역인 극지방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냉각이 잘 돼요. 추워요. 차가워진 공기가 상승할 수 없어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침강합니다. 그럼 여기에 모인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위도로 내려가겠죠. 저위도로 퍼져서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역시나 전향력이 작용해서 저위도로 내려가는 요 흐름이 어떻게 오른쪽으로 휩니다. 이렇게 휘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쭉 못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특정 또 위도대에 모일 거예요. 여기쯤 내려와서 모여요. 그러면 자, 아이고, 네, 이렇게 내려온 공기가 여기서 모인 공기는 위로 이제 상승을 하는 거죠. 상승을 하고 다시 이렇게 퍼지겠죠. 네, 그러면서 2번 극순환이 하나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태양 복사에 의한 직접적인 가열과 냉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열적 순환 또는 직접 순환이에요. 네, 가열과 정말 냉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순환인 거죠.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은 1번과 2번 사이에서 어떤 이 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간접적으로 생긴 요거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요거 3번 요 순환이 바로 간접 순환인 네, 페렐 순환입니다. 페렐 순환은 적도 지역의 상승, 극지방의 침강으로 인해 만들어진 직접 순환 사이에서 그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 생겨버린 순환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 세 가지 순환세포가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 1번과 여기 맨 끝에 극순환, 저는 이제 2번이라고 썼는데요. 네, 1번과 2번이 직접순환이고 중간에 낀 3번은 간접순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순환세포가 생기다 보니까 한번 볼게요. 어떤 게 또 생기냐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가 아까 저기압, 저압대. 그래서 여기를 적도 저압대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아래로 하강 기류가 발달을 했죠.
여기는 고기압이 주로 형성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중위도 고압대 또는 아열대 고압대, 우리 책엔 지금 아열대 고압대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상승기류가 생겼죠? 위도 60도 부근입니다. 여기는 여기 저기압, 상승기류 생긴 곳은 저기압, 여기를 한대 전선대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 다음에 상습 침강구역인 여기 극지방, 고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는 극고압대, 극고압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위도 30대 부근은요, 위도 30대 부근은 고기압이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옆에 그림 한번 보면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등 유명한 사막이 보통은 위도 30도 부근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대기 대순환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요. 자, 그리고 좀 참고로요. 다시 요거 하나만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 나중에 배우게 될 내용인데 미리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지상에서 부는 지상 쪽에서 부는 그 대기의 흐름이 보면 여기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얘는 이제 위로 올라가고 여기는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즉 내려오고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이렇게 내려와요. 그쵸? 그쵸? 이게 그런데 전향력이라는 아까 지그자전 효과가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북반구 같은 경우는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어요. 네, 이렇게 휘면서 바람이 붑니다. 얘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면서 바람이 불어요. 여기도 이렇게 휘면서. 그래서 요 바람이요. 요 바람이 바로 뭐냐? 무역풍. 이 바람. 편서풍. 그리고 요 바람. 극동무역풍. 극풍.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래서 이제 대기 대순환과 요 풍대, 무역풍대, 그 다음에 여기 편서풍대, 여기 극동풍대도 같이 이제 형성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지금 사막화를 설명하다 보니 이제 대기 대순환 관점이 필요해서 이제 대기 대순환을 배우게 돼서 여러분 좀 많이 이 부분 어려웠을 것 같은데 대기 대순환은 태양복사 에너지의 위도별 불균 등 가열에 의해서 적도 지역의 상승 기류, 그 다음에 극지역의 하강 기류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가 가만히 있지 않고 회전하기 때문에 하나의 거대한 어떤 순환세포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게 조각이 나서 세 가지 대기대순환 3세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기대순환 3세포에 의해서 상승기류가 발달하는 지점,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지점, 상승기류 발달,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지점이 이제 연쇄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아열대 고압대는 대기대순환으로 인한 그 기후의 어떤 자연적인 영향 때문에 사막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기후대인 거죠. 그쵸? 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사막화가 여기에서는 인간의 인위적인 원인 때문에 좀 더 심화되고 확대되는 경향성을 띈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엘니뇨와 라니냐는 조금만 5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